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사악한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 12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듯하여 우리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딘가 맞지 않는 순간이 종종 있죠. 악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이상한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나치다가 나중에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조작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식은 경계를 설정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부터 악한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12가지 이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적 행동.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이중적 성격입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매력적이고 배려가 넘치며 관대해 보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차갑고 통제적이며 잔인하게 변합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의도적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독성 행동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상에선 완벽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폭풍 전에 친절. 악한 사람들은 종종 음흉한 일을 하기 전에 갑자기 친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은 희생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어력을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이 주는 선물이나 칭찬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거나 혼란을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입니다. 결국 배신이 일어날 때 희생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방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갈등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친절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대한의 순진함을 가장하기.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조작 방법입니다. 대면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악한 사람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척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을 비이성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정심을 유도하면 가장 의심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일에 대해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척한다면 이는 현실을 왜곡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도적인 해석 왜곡.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해 부정적인 인상을 주려 합니다. 그들은 어떤 한 부분의 발언을 맥락에서 빼내거나 사소한 실수를 과장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암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를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주어 종종 그들의 타겟을 고립시킵니다. 누군가 대화나 사건을 왜곡해 의심이나 갈등을 조성한다면 그들은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혼란에서 에너지를 얻기.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스트레스로 느끼기보다 오히려 즐깁니다. 이들은 논쟁이나 혼란, 감정적 붕괴 속에서 더욱 번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혼란을 즐기며 방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그들은 에너지를 얻는 듯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혼란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갈등의 삼각관계 만들기. 삼각관계는 악의적인 사람이 갈등의 제3자를 끌어들이는 조작 방법입니다. 이들은 종종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목표는 다른 사람들 간의 불신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완전히 허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적인 분쟁에 다른 사람을 자주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그들이 관계의 역학을 조종하려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엿듣기와 정보 수집. 악한 사람들은 해롭지 않게 보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대화의 일부분을 우연히 엿듣거나 무심코 질문을 던지는 척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창피를 주는 데 사용하죠.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알고 있으면 그들의 불안감을 이용하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적인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주 언급한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속임수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8번째, 과거의 사건을 왜곡. 과거의 사건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맞게 사건을 비틀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박하면 그들은 더욱 고집을 부리며 여러분이 현실 감각을 잃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전술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기억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사건의 버전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조종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9번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협으로 여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기쁨을 축하하기보다는 여러분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작은 비하 발언을 하거나 기분을 망치는 부정적인 정보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순간이 오래가지 않거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하려 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의 그림자를 들이우려는 일관된 행동은 그들의 독성 사고방식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10번째, 모호하게 말하기. 악한 사람들은 간단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보다는 모호한 표현이나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매우 암호화하여 여러분이 그 의미를 추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들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오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뒷말을 찾아야 한다면 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해 통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11번째, 터무니없는 규칙 만들기. 악한 사람들은 이상하고 임의적인 규칙을 설정하여 통제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말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줍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갑자기 비현실적인 마감일에 즉각적인 준수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형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규칙은 그들에게 권력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종속적인 위치에 두게 합니다. 만약 규칙이 혼란스럽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통제 전술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번째, 끊임없이 한계를 시험하기. 악한 사람들은 종종 경계를 조금씩 밀어붙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사소한 범죄로 시작하여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막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행동을 더 악화시킵니다. 만약 누군가가 결과 없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큰 조작으로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패턴에 집중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가며 여러분의 평화와 안정감을 점차 방해합니다. 만약 아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